이번에 김관진의 석방이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언론들이 설레발일 수도 있지. 어쩌면 검찰은 그게 쿨할 수도 있어요. 막 반발은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 갔을 때 이게 구속 요건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죄가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찰은 자신 있게 내놓고 있는데 법원은 법원 논리들을 갖고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고 도망칠 우려도 없으니까 석방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춤할 줄 알았는데 바로 질렀어요. 이제 언론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속도 조절 대신 MB 청와대로 직진 이렇게. 그래서 바로 원세훈 다시 꺼내오고 감옥에 있는 거 꺼내오고 김태효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명박의 숨어있는 비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이상하게 비선이 너무 올라와 있네. 선발. 그 사실상 수족이 네, 어떤 네. 김태효 당시에도 뭐 보도상에는 뭐 바로 며칠 뒤에 검찰에 출석한다 안 한다는데 출석을 안 했었나 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 김태효 사무실을 바로 압수수색도 했고요.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네. 이명박에는 위에 있었고 그 밑에 원세훈이가 있었는데 보고상의 구조상 김태효는 이명박이 직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원세훈이랑 똑같다고. 김태효까지 치고 들어갔다는 건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했잖아요. MB 청와대로 직진하고 있다고. 김태효 그 압수수색이 마지막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한 뭐가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검찰에서 부른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언제나 걸 남겨뒀겠냐고요. 문제는 시그널이죠. 반드시 구속하겠다. 요식행위란 말은 이미 증거는 갖고 있어. 충분하게.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과정을 걸쳐야 MB까지 가기. 그쪽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다음은 너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국민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잖아. 김태효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으면 MB한테 가겠네. 뻔히 그렇게 해석할 줄 알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검찰은 다음에 이명박을 빠른 시일 내에 부르겠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왜 벌어지냐 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있을 때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증거품들의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압수수색된 자료는 법원이 그냥 믿어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변호사하고 다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김태효와 관련된 검찰이 갖고 있었던 정보가 있는데 압수수색하면 나올 정보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뇌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증거 수집차 이걸 딱 들이밀면 판사가 법원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푸른나무님 말대로 이명박을 이제 턱 밑까지 간 거죠. 압수수색에서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네. 예.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디가우징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거 예를 들면 A4 용지로 이렇게 놓고 보면 딱 이 느낌이네. 전체적인 건 다 나와 있어. 근데 A4 용지가 조금 그 끝부분이 찢어진 걸로 보면 A4 용지가 아니잖아요. 정보로서는 의미는 없지만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어쨌든 김태효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동관이나 이런 사람 쭉정이에요. 블랙리스트로만 보면 뭔가 있겠지만 김태효하고 원세훈이 핵심이죠. 거기다 김관진 하나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김관진 쪽으로 한번 뚫어보고 원세훈 쪽으로 한번 뚫어보고 김태효 쪽으로 뚫어보는 세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빨리 붙는 놈 5년 감형. 그러니까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마음에 드는 면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다스의 소유주 관련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이명박 관련해서 가장 빠른 길은요. 지금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저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 이게 그냥 지름길이고요. 먼저 가가지고 푹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있죠. 다스, 선거 개입, 기타 등등등등. 이거는 그 다음에 푹 찔러놓고 난 다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하나씩 찔러 넣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명박은 돈 문제가 아닌 이상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철저하게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아마 그 다스 문제는 돈 문제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것이 빠지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묘한 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삼성 일가의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아마 핵심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과 국세청에 있는 자료만 갖고도요 얼마든지 입증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제일 빠른 놈으로 먼저 푹 찔러야 되니까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명박의 죄가 공적인 죄와 사적인 죄가 있는데 오늘 말했던 것들은 공적인 죄고 네. 사적인 죄 있잖아요. 주가 조작도 혐의가 걸려 있고요. 네. 비자금 그 자체가 이제 뭐 횡령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미 BBK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피해자들 지금 고소도 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국정원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아무리 봐도 그 국정원 변호사의 죽음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이 얼마나 이상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도 방송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가족들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이 너무 이상하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려달라 이렇게 지금 탄원서도 놓고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그런 세력들이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많던 뭐 싱하는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었죠.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고. 솔직히 말씀드려 보면 그렇게 폐악질을 하던 유민 아빠 앞에서 음식 처먹던 피자 처먹던 그 새끼들 그 일베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냥 있죠. 저는 팟빵에도 들어와 있다고 봐요. 아직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정원 그 찌끄러기들 블랙 요원들 저는 지금 현직 국정원들은 뭘 못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업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현재 자유한국당 조직과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시발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예. 또는 양지회나 양호회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이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정치호 변호사가 어떤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껴 자살했다? 저는 맥락에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예, 맞지 않습니다. 예. 업무에 핵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증인 정도의 사람이고 심지어 국정원 적폐청산 TF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현안 TF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그 개입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동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그래서 적폐청산 TF에서는 이 사람이 외곽 조직같이 돼 있는 거예요. 협조자. 그래서 적폐청산 TF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2차 소환을 앞두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소환이라는 형식이죠. 이게 어차피 법적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소환이라는 형식이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자료를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살 사건이 퍼진 거예요. 이게 좀 무서웠다고 생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정치호 변호사 몸 속에서 나온 산소량하고 칼륨 농도 그리고 알코올 농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거하고 너무나 딱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CSI나 안 그러면은 그 암살범이 그 암살이 주요 테마가 되는 그 스릴러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살인의 재료들 그리고 살인의 시나리오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사용되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만 마시고 번개탄을 피우면 사람이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몸부림 친 그 발버둥의 흔적이 남거든요. 그런데 몸 안에서 발견된 칼륨 그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건 칼륨 농도가 몸 안에서 높아지면 심장박동이 느려져요. 심장박동이 느려진다는 건 뭐냐면 이 의식이 희미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몸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칼륨이 주입되면 나중에 그 사망 후에 분석을 하면은 알코올 그 술을 마시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했다라고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의심이 되는 건 칼륨 농도인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스릴러 영화나 이제 전쟁 영화에서도 특급 암살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칼륨이거든요. 그 고문을 위해서나 안 그러면은 그 안전한 인질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나 사용하는 그런 약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세 가지가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면서 세상에 너무 무서운 거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너무 무섭긴 한데 창의력은 정말 떨어지네요. 모방 범죄 아니에요? 근데 원래 따라하는 거? 완벽한 범죄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표시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번개탄 사건은요. 정치호 변호사의 번개탄 자살이라고 의심되는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방도 아니고요. 의도적이에요. 얘네들이 국정원 고위직이 관련되지는 않았겠죠. 그 하부 조직 내에서 뭔가 또 다른 명령을 받는 애들이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 입 다물어라. 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게 창의력이 떨어서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 현장을 보면은요. 조수석 발 밑에 시트 있는데 발 매트 있는데 거기에다 번개탄을 피우는데요. 그 번개탄 밑에 알루미늄 호일로다가 바닥까지 깔아요.
바닥이 타지 않게. 아, 꼼꼼해라. 돌아가실 분이.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애들 너희들 입 다물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전 반만 동의할게요. 뭐냐면은 그게 누군가가 죽였다라는 이슈가 되면 더 불리해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건 자살이야라고 마무리해줄지도 확신을 갖지 않고는 그건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죽음이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살로 처리해버린 것은 이를테면은 세월호 사건을 그냥 과적에 의한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만재 혈수선 같은 거 전혀 네. 과적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전혀 안 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봤을 때 이게 무너진 이유가 과적 구조 변경이 아니잖아. 알면서도 청해진 해운이 유병원이 잘못해서 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처럼 이것을 그냥 단순 자살 사건으로 처리해버리는 사람부터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 그렇잖아요. 오촌 살인 사건 경찰서장이 덮어보려고 그렇죠. 애썼던 것처럼. 정치호 변호사가 차 안에 나는 처음 알았네 또 법조 인용 보자기라는 게 있다잖아. 예. 그 서류 싸갖고 판사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보자기인가 그 봐요. 황금 보자기인가요? 이만큼 그것도? 되는 거. 네. 근데 꽉 묶여져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을 잘라내는 거예요. 예. 풀지를 못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칼이든 가위든 쫙 음. 한번 해서 그 서류를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정님 말씀에 제가 반만 동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자살을 위장하려면 그런 흔적을 남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예산을 깎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행범들은 제 생각은 추측하건대 뭐 확증하는 건 아닙니다. 추측하건대 어리버리하게 사건을 꾸민 것처럼 만들고 자살인가? 라고 하는데 상세한 그 포인트들을 보면 이거 자살 아니네? 그런 것 같아? 자살 아닌 것 같아? 라는 의심을 푸는 게 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아니,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자살이 아닌 게 보이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네. 그래서 그걸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요, 뭐, 농구를 하는 이야기인데, 팟캐스트요, 우리 정도 하면은, 웬만한 수사기관보다 수사 많이 알고요, 웬만한 국정원보다 정보 더 많이 알고요, 상식도 생겼고, 웬만한 관료들보다 경제 훨씬 많이 합니다. 왜 이래? 우리는 사실 다방면의 전문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도 개돼지라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2에피소드를 4년 가까이 공부해보세요. 전문가, 아주 다방면의 전문가가 됩니다. 예. 자, 어쨌든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세월호로 죽은 학생들 가족이나 변호사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던 정치호 변호사의 가족들이나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의 또는 자기 가족의 죽음이 석연치 않으면 원통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거든. 큰 틀에서 보면 나쁜 세력이 정치호라는 사람을 나쁘게 써먹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가가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써먹을 때는 언제고 지켜주지도 않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자살로 단정해서 수사하지 말고 타살 의혹도 열어두고 꼼꼼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한다. 또 정치호 변호사가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화한 사람과 만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국정원 직원 등과 통화한 내역 등에 대해서도 들여봐야 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인데 만에 하나 타살이라면 다른 국정원 직원을 위해서라도 밝혀져야 하지 않나. 무서워서 누가 국정원을 다니고 싶어 하겠나. 예.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잖아요. 그럼 장례 절차를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냉동 상태로 그대로 있고, 왜냐하면 재부검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보호 중인 거고요. 지금 이거 유가족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제 정치호 변호사의 형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지금 생각이 이래요.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의사를 대변해서 얘기한 건데, 수사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자살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의문이 많은데 그냥 묻어버리는 거는 예전에 그냥 마티즈 사건의 재탕밖에 안 돼요.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가족들의 그 의구심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원한이라고 하죠. 이런 게 바로 원한이 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사실 한맺힌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가족을 잃어도 슬프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문을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의문사들이 다 공통적인 게 왜 죽었는지, 죽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도 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 상태로 두면은 그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원한을 품고 살게 돼요. 그래서 꼭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명박 때요. 비서실장 중에 하나가 류우익이라고 있었어요. 류우익. 참 이름 유우익. 예. 예. 국정원에 이제 간부급들 되는 직원들 불러다가 헌법 교육을 시켰대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런 씨.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거 있잖아. 헌법 교육을 왜 시켰겠어요?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곧 그 국가는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주입돼서 왜 우리 개망나니님 후배도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대답 안 할 겁니다. 아니 헌법 교육을 시키려면 외부에서 저명한 학자를 데려다가 시켜야죠. 조국 그때 교수였죠. 조국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켰어야지. 왜 지가 하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서열이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교육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헌법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은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얇고 쉬운 말로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모두 다 감동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 위반하는 거죠. 예. 예. 심재철 이야기도 우리가 내란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우리 야수님의 후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가의 안위가 흔들려서 국가의 전망이 어지러워진다. 결국은 그런 논리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국민은 빠져 있거든요. 국민의 이익,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대통령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치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는 양 그런 식으로 잘못된 확신범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게끔 만들어줬던 바로 그 결과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죠. 경제적으로든 민주적으로든 복지로든 어느 곳도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또는 후퇴해버린 결과를 낳게 돼서 근데요 지난 9년 동안의 어떤 그런 세월들이 적폐적 세월들이 꼭 손해만은 아니에요. 역사는 그렇게 부침을 반복하거든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도 큰 틀에서 보면 전진하는 거. 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적폐청산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부패 좀 없어지고 기타 등등의 경쟁력이 생기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뿐이었던 창조 경제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혁신 성장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놈으로 먼저 푹 찔러야 되니까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명박의 죄가 공적인 죄와 사적인 죄가 있는데 오늘 말했던 것들은 공적인 죄고 네. 사적인 죄 있잖아요. 주가 조작도 혐의가 걸려 있고요. 네. 비자금 그 자체가 이제 뭐 횡령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미 BBK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피해자들 지금 고소도 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국정원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아무리 봐도 그 국정원 변호사의 죽음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이 얼마나 이상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도 방송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가족들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이 너무 이상하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려달라 이렇게 지금 탄원서도 놓고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그런 세력들이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많던 뭐 싱하는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었죠.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고. 솔직히 말씀드려 보면 그렇게 폐악질을 하던 유민 아빠 앞에서 음식 처먹던 피자 처먹던 그 새끼들 그 일베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냥 있죠. 저는 팟빵에도 들어와 있다고 봐요. 아직도. 그러면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했잖아요. MB 청와대로 직진하고 있다고. 김태효 그 압수수색이 마지막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한 뭐가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검찰에서 부른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언제나 걸 남겨뒀겠냐고요. 문제는 시그널이죠. 반드시 구속하겠다. 요식행위란 말은 이미 증거를 갖고 있어. 충분하게.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과정을 걸쳐야 MB까지 가기. 그쪽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다음은 너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국민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잖아. 김태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으면 MB한테 가겠네. 뻔히 그렇게 해석할 줄 알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검찰은 다음에 이명박을 빠른 시간 내에 부르겠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왜 벌어지냐 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있을 때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증거품들의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압수수색된 자료는 법원이 그냥 믿어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변호사하고 다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김태효와 관련된 검찰이 갖고 있었던 정보가 있는데 압수수색하면 나올 정보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별거 아니라 마음에 드는 면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다스의 소유주 관련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이명박 관련해서 가장 빠른 길은요. 지금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 이게 그냥 지름길이고요. 먼저 가가지고 푹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있죠. 다스, 선거 개입, 기타 등등등등. 이거는 그 다음에 푹 찔러놓고 난 다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하나씩 찔러 넣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명박은 돈 문제가 아닌 이상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철저하게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아마 그 다스 문제는 돈 문제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것이 빠지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묘한 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삼성 일가의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아마 핵심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과 국세청에 있는 자료만 갖고도요. 얼마든지 입증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이번에 김관진의 석방이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언론들이 설레발일 수도 있지. 어쩌면 검찰은 그게 쿨할 수도 있어요. 막 반발은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 갔을 때 이게 구속 요건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죄가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찰은 자신 있게 내놓고 있는데 법원은 법원 논리들을 갖고 증거인멸의 요지도 없고 도망칠 오히려도 없으니까 석방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춤할 줄 알았는데 바로 질렀어요. 이제 언론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속도 조절 대신 MB 청와대로 직진 이렇게. 그래서 바로 원세훈 다시 꺼내오고 감옥에 있는 거 꺼내오고 김태효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명박의 숨어있는 비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이상하게 비선이 너무 올라와 있네. 선발. 그 사실상 수족이 네, 어떤 네. 김태효 당시에도 뭐 보도상에는 뭐 바로 며칠 뒤에 검찰에 출석한다 안 한다는데 출석을 안 했었나 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태효 사무실을 바로 압수수색도 했고요.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네. 이명박에는 위에 있었고 그 밑에 원세훈이가 있었는데 보고상의 구조상 김태효는 이명박이 직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원세훈이랑 똑같다고. 김태효까지 치고 들어갔다는 건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뇌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증거 수집차 이걸 딱 들이밀면 판사가 법원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푸른나무님 말대로 이명박을 이제 턱 밑까지 간 거죠. 압수수색에서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예. 예.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디가우징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거 예를 들면 A4 용지로 이렇게 놓고 보면 딱 이 느낌이네. 전체적인 건 다 나와 있어. 근데 A4 용지가 조금 그 끝부분이 찢어진 걸로 보면 A4 용지가 아니잖아요. 정보로서는 의미는 없지만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어쨌든 김태효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동관이나 이런 사람 쭉장이에요. 블랙리스트로만 보면 뭔가 있겠지만 김태효하고 원세훈이 핵심이죠. 거기다 김관진 하나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김관진 쪽으로 한번 뚫어보고 원세훈 쪽으로 한번 뚫어보고 김태효 쪽으로 뚫어보는 세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빨리 붙는 놈 5년 감형. 그러니까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